우리 여학생들이 있으면 환호하는 걸 들리는데 남자들끼리 하니까 야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겨주셔서. 자, 123번째 항의 노트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소, 개, 원숭이, 그리고 우리의 수명에서 배우는 두 가지 생명체. 소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는요? 20년. 원숭이는요?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주로 천지 창조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사진이 많이 도움되죠. 조물주가 소, 개, 원숭이, 인간을 만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소의 수명이 몇 년 될 뻔했어요? 60년 될 뻔했어요. 대신 너는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만 하거라 그랬어요. 소가 듣기에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어요? 소가 생각하니까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전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평생 일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소의 수명은 30년입니다. 실제 소의 수명은 평균 30년입니다. 그리고 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대신에 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키거라. 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생 지키며 살기에는 좀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30년은 너무 기니까 저는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원숭이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펴면서 살거라. 원숭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년 동안 재롱 펴기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숭이 수명이 15년이 됐어요. 물론 종마다 다릅니다만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완견 같은 거 사실 키우면 정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가잖아요. 참 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라디오 듣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부장님이 애완견을 그렇게 가족처럼 사람처럼 아끼고 사랑했대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인 과장이 이제 그걸 뭘 받는다고 그러죠. 하여튼 뭘 받았는데, 문자를 받았는데, 개가 죽었다고 상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거기 조문호라고. 그래서 자기 직원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는데, 부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논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명이 소하고 개하고 원숭이 수명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똑같이. 너는 25년만 살아라. 사람 수명이 25년 될 뻔했죠. 단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받았죠.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소는 30년 내놨고 개도 15년 내놨고 원숭이도 15년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지금 사람이 뭐예요? 25년을 원래 받았는데 60년을 더 받은 거죠. 사람 수명이. 그래서 평균 85세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표로 그래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5년 동안 사람은 원래 수명이 25년이었죠.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우리가 25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25세 때부터 30년 동안은 뭐처럼 삽니까? 소에게서 받은 30년을 써야 되잖아요. 소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괜히 소한테 받아가지고 55세 될 때까지 소처럼 일만 합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슬럼프도 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슬럼프 얘기하셨는데 슬럼프 올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소처럼 30년 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15년은 뭐합니까? 은퇴하고 개처럼 집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를 치면 70세까지 이제 집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가할 거 출가 다 시키고 집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15년은 뭐합니까? 출가한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원숭이처럼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에게서 받은 30년, 개에게서 받은 15년, 원숭이에게서 받은 15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비슷하죠. 실제 우리 인간의 삶하고. 그런데 이 조물주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인간이 85세까지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몇 살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5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뭐 원숭이한테 받은 것도 없고 소한테 받은 것도 없잖아요. 이 나머지 15년을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사람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행위노트 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궁시렁 된다고 했죠. 소개 원숭이에게서 받은 이 사람, 이 수명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지혜.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스갯소리에.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소처럼 30년 살고 원숭이처럼 15년 살고 개처럼 15년 살고 그냥 또 사람 그냥 25년을 산다는 거죠. 다만 그 순서가 바뀌긴 하죠. 어릴 때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서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 들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 재롱 피우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서 재롱 피우는 사람이 있고 저희 집안에 장인어른을 뵈면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무뚝뚝하셨거든요. 지금은 70대인데 연세가 정말 무뚝뚝하고 말수도 거의 없으시고 그러니까 뭐 대화가 주고받고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입니다. 그래 하고 바로 장모님 바꿔버리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뭐 대화를 한마디 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저녁을 사드리러 가거나 뭐 식사를 하러 가면 혼자서 얘기를 2시간이고 끝도 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소처럼 개처럼 원숭이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소처럼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소처럼 일할 일이 생길 테니까. 지금 내가 뭐 원숭이처럼 재밌게 살 일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 그럴 날이 올 테니까. 조바심 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만으로도 사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스트레스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지혜는 조바심 내면서 살 필요가 없다. 김남도 교수가 이런 말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드는 문장 기억나세요?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 그 다음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편집해야 되나? 당신이라는 꽃도 피는 때가 따로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라.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피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인간에게 수명을 25년 줬고 소에게 60년 준 걸 30년 반납했고 이렇게 해서 총 85년이라는 수명을 줬지만 인간은 실제로 몇 세까지 산다고요 지금? 100세까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살까요? 더 살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살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수명은 누가 늘린 겁니까? 인간이 늘린 겁니다. 의학을 발달시키고 음식을 발달시키고 영양분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수명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5세까지 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85세까지 살 필요가 없죠. 사라지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수명을 개척해버리면 우리는 그 이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는 거죠.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서 사는 게 삶이라는 겁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향기 노트 찍고 뭐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고 살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왜? 개척을 했으니까. 북테일링으로 시작해서 개척했으니까. 저는 대학원도 매달 용돈 줘도 대학원 안 간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대학원 석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범대 나왔거든요. 사범대를 들어갈 때는 뭐 때문에 들어갔겠습니까? 선생님 하려고 들어갔겠죠. 근데 사범대를 나올 때는 선생님 죽어도 안 한다고 제가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장한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IT 업체에 들어갔고 IT 법인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교감,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연하러 다닙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제가 그럴 운명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척을 하면 그 운명이 내게 되는 거죠. 원래 주어진 운명이 아니고 내가 개척한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보면 뭐 월급을 뭐 쥐꼬리만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월급을 150만 원 받는다고 내가 몸값이 150인 운명은 아니죠.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산다고 해서 내 몸값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 운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10년 뒤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어차피 대학교 중퇴하고 아버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운명은 개척하는 거다. 한 번씩 카스에 이렇게 실장님 우리 버블 공연하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김 실장님 아마 곧 방송에서 버블 공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창명 씨 이번에 그 좀 잘못됐잖아요. 예, 그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뭐죠? 운동하면서 하는 그 출발 드림팀. 이창명 씨 이번에 그래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녹화된 거는 목소리만 나왔다고 하대요. 그 대신 또 우리 실장님이 할 줄 압니까? 맨날 체육대회 진행하러 다니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척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소개 원숭이의 수명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삶의 지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운명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23번째 행위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